FM.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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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st. Twist, twist, twist. 1984 디스토션 여섯 번째. 나름 모시기 쉬운 분 모시고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네, 비슬라 FM 전국에 계신 음악 애호가 스트릿 패션, 힙합 문화를 선도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술탄 오브 더 디스코랑 블라방스타 소세지 그리고 기타 이것저것 하는 김간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래 네. 4시라고 했었는데 2시로 네. 네. 사실 이거는 제 불찰이 컸습니다. 항상 이제 쭉 저희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네. 목요일 오후 4시로 이렇게 들으셨었는데 네. 제가 뭐 이것저것 일도 좀 많고 해외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을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또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요새 케이크샵에 떠오르는 초진성 DJ 깜딩이 모셨습니다. DJ 깜딩이 네, 오늘 깜딩님의 음악을 들을 수는 없고 깜딩이가 틀 거예요. 네. 깜딩이 믹스셋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간의 근황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근황? 네. 뭐 했고 뭐 뭐 별거 없습니다. 요새 작업실 이사를 하면서 건물주랑 좀 박터지게 싸우고 2달간의 끈질긴 법적 공방을 준비하다가 네네.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하하 참. 그런 일 말고는 네. 별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뭐 그 마지막으로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좋은 네. 소식이죠. 네. 네. 그 보증금 그게 돈이 장난이 아닌데 그거를 참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구할 때 건물주랑 일단 잘 얘기를 해보세요. 같이 잘 얘기를 하면서 그 인성을 서로 간에 MBTI도 확인을 좀 해보고 궁합도 좀 봐보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저도 막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다행히도 막 크게 껄끄러운 상황은 없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집을 구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시고 MBTI 꼭 건물주분과 꼭, 예. 네, 서로 제가 교환하시고. 보니까 제가 ISTP고 그분은 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좀 외향적이고 네. 좀 자기밖에 모르셔가지고 네. 참 곤란합니다. 갈등이 그죠?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 저기 오늘 김간지 님 드러머 김간지 님을 모시고 네. 이제 드러머 김간지에 대한 느낌보다는 인간 김준영. 인간 김준영. 우리 준영이의 어린 준영이. 시절. 준영이 어린 시절. 이게 또 여러분들께 또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들어보면은 저도 원래는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하. 원래는 제가 네네. 법 쪽에 일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초등학교 네. 한 2학년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허. 씨가 음악을 잘못 들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지금 법조계는커녕 네. 망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그때는 네. 이미 그걸 준비를 했었죠. 아 준비를 하고 네, 있다가. 제가 이제 네. 변호사와 검사, 판사에 대한 네. 그런 학습 만화 같은 거를 되게 즐겨 읽었었는데 변호사란 무엇일까 뭐 이런 네. 것들. 예. 이야, 아니 보통 그 나이 때면은 뭐 대통령, 과학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되게 넓은데. 저는 무조건 변호사였어요. 아, 그때는. 변호사라. 변호사. 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변호사라는 게 어쨌든 되면은 네네. 금이 환영한다. 이제 사람이 딱 이렇게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짊어지는 이제 네네. 최고의 직업이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만 듣고 네. 다른 사람들이 락스타를 꿈꿀 때 저는 이제 변호사를 꿈꿨는데 아, 음, 과연 그 변호사를 꿈꾸던 어린 준영이의 마음을 180도 그죠? 180도 바꿔버린 네. 그 음악들이 오늘 좀 준비가 됐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이크 소리 너무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멀리 떨어져서. 네네. 네, 이게 좀 울려가지고 좀 아우 거슬리네요. 예민해. 왜냐면 제가 또 음악인이다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음악인. 심경이 좀 거슬려서. 아 네. 그래서 오늘, 인간 김준영의 성장 배경에는 과연 음. 어떤 음악들이 네. 내 인생을 좆되게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가 되지? 되죠? 되죠. 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준비한 음악 한 곡 먼저 들려드리고 얘기를 한번 또 이어나가 보는 걸로. 그쵸. 일단은 제가 드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네. 음악이 있는데 네. 지미 웨클의 와자라는 노래입니다. 와자. 네, 네. 와자자작 네. 내 인생을 와자자작 네. 망가뜨린 노래 한번 듣고 오시죠. 와. 약간 그 SNL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뭔가 네. 시그널 방송.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된 노래냐면은 어릴 적에 여러분들 다 그렇겠지만 각자 입문하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입문하게 되는 지침서가 하나씩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태지 앨범이라든지 서태지 앨범. 혹은 패닉 앨범이라든지 혹은 뭐 삼촌이 듣던 메탈리카라든지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있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맥스 3집이었습니다. 맥스 3집. 네, 네, 그 컴필레이션 앨범이죠. 컴필레이션 앨범.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 들으면서 네네. 그때부터 음악을 물론 이제 서태지도 즐겨 들었고 네. 근데 맥스 3를 들으면서 야 음악이라는 게 진짜 되게 재밌다. 이렇게 1번부터 한 8번까지 A면 B면 이렇게 테이프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이거 다 색다르게 뭐라고 해야 돼? 오마카세라고 해야 되나? 오마카세는 아니고 약간 뷔페식 그죠. 뷔페식으로 음악이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거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너무 좋고 이 노래는 또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 그렇죠. 그때 그런 취향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취미는 음악 듣는 거랑
게임하는 음.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네. 일본 코나미라는 하하. 올 것이 왔다. 네 네. 어떤 희대 게임사에서 한 획을 그었죠 정말. 그렇죠. 네. 비트매니아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아. 비트매니아가 이제 이 턴테이블. 턴테이블을 게임화 해가지고 음흠. 버튼 5개로 누르면서 스크래치를 DJ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맞습니다. 그 게임이 상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음악 자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LA에 뭣도 모르는데 LA에 가서 음악을 만들어 왔다. 뭐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거기 수록돼 있는 곡들이 그렇지. 어. 코나미 게임 음악 팀들이 어. 와 이번에 LA에 가서 어떤 유명한 프로듀서와 이걸 작업을 했고 뭘 했고 그러니까 나는 게임 음악이라고 그러면 그냥 컴퓨터로 마우스로 띠깍띠깍띠깍 찍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 그때 당시부터 음악이랑 접목된 흔히 말하는 리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는 게. 센세이셔널했죠 네, 진짜. 네. 되게 센세이션해서 드럼 매니아도 하다가 음. 별의별 게 그때 또 근데 또 별의별 게 다 나왔거든. 막 기타 매니아도 나오고 맞아. 드럼 매니아도 나오고 맞아. 뭐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드럼 매니아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려드린 노래가 그 드럼 매니아의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드럼 매니아 1 OST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물론 지금 들으면은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로 찍은 거다 보니까. 근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버디리치 노래 같았다. 그러니까 버디리치는 뭐냐면은 네네. 위플래시의 아. 영화 위플래시의 네.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네. 전설의 드러머가 버디리치예요. 그런데 네네. 그런 버디리치의 노래같이 와 너무 이런 정말 네스티한 빅밴드 음악을 드럼을 이렇게 막 푸닥거리를 하는 게 네.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때 이제 음악을 좀 악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드럼 매니아 게임을 하기 전에는 드럼에 관한 뭐 이렇게 만져봤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전혀 없어요. 그게 중학생 때였겠죠 그러면? 드럼 매니아가 대충 그때쯤 나왔는데. 초 6에서 중 1. 맞아. 네. 어. 아니, 목소리 크다고. 너무 울려, 너무 울려.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악기를 치고 싶다는 욕망이 별로 없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죠? 재밌고 그때 이제 게임 음악도 막 하고 게임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때 취미가 음악 뭐라 그러냐 레코드점 가가지고 샘플로 틀어놓은 CD들 아하. 네네. 알지 않나요 그런 거? 네네네. 그 비닐 뜯어가지고. 그래서 샘플로 들어보세요 하는 것들이 그거 듣는 게 취미였어요. 학교 끝나고 가서. 그때 맞아. 그때 당시 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벽에 딱 붙여놓고. 네네. 거기에 1번 트랙, 2번 트랙 넘겨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1번 트랙, 2번 트랙 들어보면서 아 저거 사고 싶다. 진짜 사고 싶다. 저 CD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저 CD를 사려면은 네네. 용돈을 너무 많이 모아야 되고 병도 많이 팔아야 되고 그때 아니 너무 옛날 아니야? 그때 전 병 팔았었거든요. 병당 얼마였지 그러면? 병당 한 30원 이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병당 30원 이러고 델몬트 오렌지 병은 큰 거. 그거 50원인가 그랬어요. 50원. 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델몬트 병을 2개 팔면 100원이야. 근데 CD가 13,000원이거든. 그때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벼볼만 합니다.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병으로 100% 완빵으로 살 수는 없는데 네네. 그래도 대충 모자란 돈은 병으로 비빌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음악을 좀 듣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하. 그러면 그때 이렇게 CD도 사고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들었던 음악들이 지금 뒤에 조금 준비가 돼 있다, 그죠? 그렇죠. 이제 네. 어릴 적에는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음. 중학교 때 음. 저희 집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모태신앙이에요. 어. 모태신앙인데 전혀 몰랐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대부분 네. 그러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음. 이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걸. 네. 근데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 네네. 어릴 때. 왜냐면은 억지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강압적으로 좀 네네. 억지로 다녔었단 말이죠. 네네. 왜냐면은 중학생 때 주말 황금 같아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때는 음. 막 만화 영화도 재밌는 거 많이 할 음. 타이밍이었고. 뭐 오락실 가야 되지. 할 게 많은데. 잠도 자고 싶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 근데 황금 같은 9시부터 뭐 한 2시까지를 맞아. 일요일을 교회에서 보내야 된다?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그랬었어요. 와, 그 진짜 완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교회에 대한 이제 반감이 커져갈 때쯤 한 친구가 저에게 CD를 건네줍니다. 아하. 테이프를 건네주는데 아하. 네네. 마릴린 맨슨 4집이에요. 그래서 어. 메카니컬 애니멀즈라고 네네. 제일 유명한 그 마릴린 맨슨의 락이스테드라는 노래가 있고 아, 그 노래가 수록 예, 앨범. 이제 매트릭스 OST였었어요. 락이스테드가. 근데 그때 마릴린 맨슨 처음 듣고 네네. 마릴린 맨슨을 막 찾아봤죠. 어. 마릴린 맨슨 또 이제 다른 앨범에 안티크리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하죠. 야 안티크리스트 지금 내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닌가? 어허. 적 그리스도 슈퍼스타. 어. 와 이거를 들어야겠다 해서 그때 바로 그 앨범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허허. 3집이랑 4집을 듣고서 응. 뿅 갔죠. 이거다. 네 이거다 하면서 어. 그때부터 마릴린 맨슨을 시작으로 사실 그때부터 완전 락키드가 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마릴린 맨슨이 무슨 인더스트리얼 장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떤 기계적인 공장의 음들과 함께 뭐 결합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용어나 이런 걸 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았을 거고. 너무 좋잖아. 그래서 와 인더스트리얼은 뭐지 이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캬바레 볼테르부터 스로빙 그로스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이즈 음악이 하다가 트렌트 레즈너가 나오고 그리고 트렌트 레즈너가 키워준 게 마릴린 맨슨이다 했을 때 이제 나인인치 네일스가 거기서부터 저한테 각인이 되는 거고 나인인치 네일스랑 같이 뭐 롭 좀비랑 화이트 좀비랑 어쩌고 저쩌고랑 다 있는데 이 하드코어랑 메탈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드한 장르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하. 저랑 같이 빠졌던 친구랑은 그 나인니스트님도 아실 거예요. 네네. 그 이스타 TV의 박종윤입니다. 그 친구랑 저랑 정현님. 네 둘이서 같이 신나게 그때 락 음악을 들었었죠. 그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는 그 락을 들었을 때 네네. 안 빡세면은 락이 아니다. 맞아.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있었어. 네. 마릴린 맨슨보다 더 자극적인 걸 찾아야 되면서 자극을 쫓는 시대였었는데 그때 음악을 진짜 주구장창 들었고 저에게 어떤 메탈 키드나 어떤 하드코어 키드 같은 정체성을 부여해준 시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음악을 또 몇 곡 준비를 해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네.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들. 네. 근데 여기 또 창피한 노래가 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고를 때 좀 창피한 노래를 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피한 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처음으로 틀어드릴 노래는 이제 나인인치 네일스의 네. 더 핸드 데 피즈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뭐 나인인치 네일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니까 틀어드리고 그 다음 노래가 이제 스테인드의 For You라는 노래인데 For You. 네. 스테인드가 그때 당시엔 저한테 좀 창피한 밴드였어요. 좀 덜 빡셌거든. 덜 빡세서. 그러니까 좀 이제, 말랑해. 네, 그러니까 메탈 치고 좀 말랑해요. 말랑해. 그때 당시엔 전 뉴메탈이라고 이름 붙은 장르는 메탈이나 락 취급을 안 했습니다. 뭐 뉴메탈이라고 하면 림프 비즈킷이나 뭐 이런 쪽인가요? 아니요. 뉴메탈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링킨 파크 같은 경우도 뉴메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아니면 뭐 아무튼 좀 네. 새로 나온 밴드들 중에 네. 뉴메탈 네. 지금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지. 뉴메탈이라는 맞아요. 게. 새로 나오면 그냥 뉴메탈이잖아. 어제 메탈 밴드 나오면 그것도 뉴메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왠지 그 말랑했어. 상업적으로 뉴메탈이라는 상표를 붙고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반감이 반감. 있었던 거예요. 반감 덩어리였구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면은 네. 반감 덩어리가 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뉴메탈을 싫어했었는데 네. 저는 뭐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노래가 좀 그렇지만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는 노래는 제가 집에서 혼자 졸라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로는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고 길티 프레저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길티 플레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네. 센 음악을 듣는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그때 당시에. 음. 그러니까 억지로 데스메탈이나 블랙메탈을 들으면서 사실 좋지도 않은데 학교 갈 때는 그런 CD 가져가면서 듣고 집에 와서는 스테인드를 들으면 네,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헤드나 오아시스 같은 것도 집에서 몰래 듣고 네. 애들한테 들키면 안 되고 막. 그리고 애들이 라디오헤드나 오아시스 좋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좋냐? 그딴 건 씨발 음악이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이랬던 시절입니다. 시절. 네. 오케이. 약간 광신도죠. 이렇게 얘기 나온 것들 또 음악을 안 들어볼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나인치네일스랑 네. 스테인드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건 안 창피합니다. 데프톤즈의 디지털 베스. 이 노래가 또 너무 좋은 게 이 네. 메탈 중에서도 드럼 비트가 죽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탈식 드럼이 아니라 네네. 뭐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펑 비트나 조금 그루브 바운스가 있는 그런 드럼 비트에서 네네. 메탈이랑 결합을 시켰을 때 또 굉장한 걸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데프톤즈의 디지털 베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keeping in step in the line. Got your chin held high and you feel just fine 'cause you do what you're told. But inside your heart it is black
me feel like I'm not a person, and I feel like I am nothing, but you made me, so do something, 'cause I'm fucked up, because you need attention, attention you couldn't give. I'm sitting locked inside my head, remembering everything you said. The silence gets us nowhere, gets us nowhere, way too fast. I'm sitting here locked inside my head, remembering everything you said. The silence gets us nowhere, gets us nowhere, way too fast. Like I want to see, like your eyes do. We are downstairs where no one can see. New light break away tonight. I feel like the water warm. You taste food, and I know you can see the core break away. 'Cause tonight I feel like breathed, then you stopped. I breathed and dried you off. Tonight
FM. 네. 왜 자꾸 네가 해? 내가 해야 될 텐데. 아 나도 그 병이 있어가지고 네. 진행 병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다들 노래 좀 잘 들으셨는지 리플도 좀 많이 써주시고 악플 또 이제 그 부모님 욕만 빼고는 수용 가능하니까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비슬라 FM에서 아뭐 얘기를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스티커를 네. 네, 오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1인당 2장씩. 네. 네. 네, 뭐 스티커 정도면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스티커가 또 예쁘잖아요. 네. 또 붙이고 다니면은 네. 또 학교에서도 인기 만점 되고. 네. 야 너도 비슬라 알아? 나도 아는데. 야 너 비슬라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오늘 위험한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매니아에 심취하여 네. 고등학생 때 학창 시절 때 아주 센 음악 위주로만 들었던 이 준영이는 네. 그 다음 스텝 어떻게 되죠? 그다음 이제 저의 음악은 네. 음악 인생은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드럼을 쳐봅니다. 어허.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쳐보냐? 그 친구네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하하. 그 부자 친구의 큰 누나가 고려대 밴드부였어요. 야. 그래서 큰 누나가 고려대 밴드부를 하니까 부모님이 집에 드럼을 사준 거예요. 드럼 셋 전체 다. 전체 다 사서 네. 그거를 이제 그 친구가 집이 빈폴 매장을 하는 집인데 빈폴. 오 빈폴. 그러니까 빈폴 응. 뭐 무슨 매장이라고 그래야 되지? 뭐 직영 도매. 어? 도매. 아 도매. 도매 매장인데 아니 너무 울린다고 이게 너무 튕겨요. 내 네. 목소리가 네. 커서 그런가 봐요. 아니 다 크게 할 수 있는데 네. 조정을 해야죠. 네. 이게 이퀄라이저 저기 해야지. 네. 컴프레셔를 몸에다가 무슨 얘기했냐? 드럼 그 세트. 빈폴 매장. 빈폴 매장. 빈폴 매장이 도매 빈폴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허. 커 빈폴 매장이 그 그 아래 이제 창고 같은 데다가 드럼을 놔둔 거야. 집은 아니네요, 다행히. 응, 집은 아닌데, 심지어 집에다가도 사놨었어요. 와. 근데 짱이다. 당연히 그거를 응. 치면은 이웃에서 살인 나죠. 그렇죠. 응, 소음 문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도 빈폴 매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3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그 친구랑 저랑은 음악적 성향이 좀 안 맞았어요. 하하. 저는 이제 계속 아까 뭐 들었던 응. 좀 블랙메탈 같은 거 듣고 좀 씩씩한 노래 듣는데 네네. 그 친구는 비틀즈가 짱이라고 맨날 그랬거든. 하하. 막 오아시스 뭐 이런 거 듣고 브릿팝 위주의 음악이었는데. 그 라디오헤드 1집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 친구는. 1집이 파블로 허니 맞나? 아무튼 맞아요. 뭐 그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잘 안 맞았죠. 근데 성향이 완전 다르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 겨울방학 때 기타 배울 거라고 허허. 그래서 나한테 너가 드럼 매니아 잘 치니까 나한테 드럼 한번 쳐달라고. 오. 자기네 집에 드럼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쳐봤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쳐본 거예요. 드럼 매니아를 겪고 난 후에 진짜 실물 드럼을 그때 처음 쳐보신 거네요. 실제 드럼을 드럼 매니아처럼 쳤습니다. 그래서 쳐보면은 원래 그렇잖아. 그 사람이 뭐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더닝 크루거 효과 이런 것처럼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면 꼬꾸라지는 거 있죠. 네네. 저희가 딱 그거였어요. 처음에 탔을 때 야, 나 잘하는 것 같아. 야 나 이거 쿵빡쿵빡 소리가 나. 야 이거 나 제대로다. 야 괜찮아. 나 이거 재능 천재 아니야 혹시? 혹시 타고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가 네네.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반 친구가 자기 실용음악 학원에 들어갈 거라고. 실용음악
학원. 그러니까 거기 갈 거라고. 네네. 저도 너무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음악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도 드럼 배우면 나도 가서 다 작살낼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학원비. 네. 그래서 좀 멍청하게 네네. 전공을 할 거라고 구라를 쳤습니다. 아 대학을 거기로 가겠다. 응. 어. 그러니까 제 개인 플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변호사를 하다가 그냥 취미로 드럼을 좀 배우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네네. 취미로 배우는 옵션은 저희가 없었어요. 어. 선택지가 네네. 그냥 하려면 제대로. 전공 어. 그냥 전공 박는다 바로 네네. 풀 악셀. 응.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응. 거기를 다니면서 거짓말이 이제 결국에는 응. 스노우볼이 돼서 걷잡을 수 수습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지. 거기서 나는 내가 생각한 이상향은 그거였습니다. 네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드럼 좀 배우고 그리고 그냥 삐대다가 그냥 대학교 가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게 배우다 보니까 갑자기 전공하려면은 청음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너무 많이 뜯어내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실용 음악가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소양이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이론 수업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그죠? 이론 수업도 따로 있고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렸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저에게 정말 좋았던 부분은 실용 음악가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이랑 또 다른 음악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이 야, 니 드럼 잘 치려면은 이런 거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명반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명반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왜? 이건 음악이 아니다. 이런 말랑말랑 마시멜로 같은 감미로운 팝 음악을 누가 듣냐? 이걸 들으면은 속된 말로 고추가 떨어진다. 저는 이제 아예 그거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라서 하지만 저의 오산이었죠.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는 그렇죠. 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베이비페이스 앨범을 줬었어요. 오. 베이비페이스 앨범 저는 이제 그 전까지 듣기 전까지는 네네. 이름부터 베이비페이스. 씨가 이걸 들었다면 진짜 나 학교에서 이제 아작이 난다. 이게 만약에 내가 베이비페이스 듣는 소문 돌면은 나는 거기서 내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끝난다. 다 떨어져 나간다. 다 떨어져 나간다. 난 돌이킬 수 없다. 내 학창 시절 이제 그냥 나락으로 하지만 베이비페이스가 체인지 더 월드의 원작자잖아요. 그렇죠. 네, 에릭 클랩튼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베이비페이스가 체인지 더 월드를 한 이제 베이비페이스 라이브 베스트 앨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거 듣고 뿅 갔어요. 네, 진짜 처음 딱 듣자마자. 아니, 너무 좋다. 오.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와. 그러면서 스티비 원더 듣고 이제 뭐 마이클 잭슨 듣고 프린스 듣고 이게 얼스 윈드 앤 파이어도 그때 듣고 이제 펑크의 세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펑의 이제 세계에 빠지게 되면서 하하. 그때부터 펑이랑 약간 애시드 재즈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쯤. 네. 그러니까 그 애시드 재즈라는 게 대충 이제 재즈 화성과 어떤 음악적으로 어려운 기법을 되게 팝적으로 잘 풀어낸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눈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들었을 때 와, 이 어려운 기술들을 쓰는 게 또 실용음악가적인 관점에서 너무 좋아 보였고 테크니컬하니까. 그리고 뭐 스윈드 앤 파이어나 제임스 브라운이나 그때 당시에 펑 노래들을 들었을 때에도 네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때 제가 제일 공감했던 인터뷰가 뭐가 있냐면은 나얼 씨가 네네. 저 고등학생 때쯤인가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흑인 교회 가가지고 네. 가스펠 가스펠. 하는 게 자기 목표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공감했었거든요. 이렇게 아까 안티크리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동양인 교회를 싫어하고 흑인 교회를 좋아하는 얼마나 피시한 사람입니까? 네? 아유. 좀 위험하네요. 네, 위험한 이태원 인태원의 한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위험한데 아무튼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네. 음악적으로 좀 확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락 말고는 다 쓰레기야라고 했던 게 오죽했으면은 네네. 너바나도 숨어서 들었어요. 너바나 정도면 그래도 같은 결이지 않았나요? 너바나는 좀 말랑 계열이었고 저한테- 언플러그드 아니고 그냥 정규 앨범들. 정규 네버마인드랑 그다음 어. 뭐 유테론지 헤테론지 그거 있잖아요. 어. 그거랑 다 저한테 말랑 스폰지밥 같은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제 펑 음악을 듣고서 어. 바뀌었지. 어. 오, 개짱인데? 인간 김준영의 음악 인생의 두 번째 챕터 네.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때 당시에 또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음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펑의 어떤 정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메이시오 파커의 Addicted Love인데 이게 메이시오 파커가 누구냐면은 제임스 브라운 밴드에서 색소폰 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흑인 교회라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흑인들의 어떤 그런 백인들이 상상하는 동양인들의 판소리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흑인들의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때 그런 환상을 좀 꿈꾸지 않았나 싶고 또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파리스 매치라고 일본의 또 굉장히 그 말랑말랑 그 자체에 아예 마시멜로 녹아내리는 애시드 재즈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숨어서 몰래 들었던 노래예요. 진짜 어디 가서 밝히기도 창피할 정도로 너무너무 밝히고 싶지 않았던 밴드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 음악을 찾게 되면서 제가 그 비주얼라이징한 비디오를 봤는데 그 음악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아마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파리스 매치는 아마 그때 당시에 애시드 재즈나 어떤 팝 시장에 너무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밴드고 아직도 왕성히 활동 중이고 이제 제일 유명했던 노래 중에 이제 세러데이라고 또 이게 피아노 솔로가 죽이고 그리고 이제 코모도어스, 브릭하우스 이거 무슨 밴드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아마도 지나가면서는 한 번쯤은 믹스셋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을 법한 노래. 요즘 또 보니까 그 예전 펑들 많이 다시 복각해서 많이들 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널드 버드의 네. Stepping into Tomorrow. 이것도 힙합 하는 사람들한테 또 아는 척 할 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힙합에 또 그 매드립이라는 또 비트메이커가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하죠. 비트메이커가 좀 대박 쳤던 샘플로 대박 쳤던 곡의 원본.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때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이 모타운 계열들 혹은 이게 펑이랑 좀 섞여 있는 네. 아무튼 좀 실용음악스러운 것들을 좀 많이 들었었다. 이제 락을 좀 져버리고 네. 마릴린 맨슨이랑 나인치 네일스는 이제 좀 져버리고 이때 당시 제가 딱 그 포지션이었어요. 위플래시의 주인공 방에 가면은 포스터에 새겨져 있습니다. 락은 멍청한 새끼들이나 하는 거. 락은 뭐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포스터 딱 붙어 있어요. 그랬군요. 네네. 제가 이때 당시에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와, 씨, 락은 진짜 야 너바나 같은 거는 씨와 음악도 아니고 제임스 브라운이다.
야 파리스 매치다 이런 어떤 원래 보통 어릴 때 네. 보통 취향들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잘 뒤집혀지는 편이긴 하죠, 그죠? 네. 아니야. 아니. 그 신념이 더 셉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 신념 바꾸는 게 거의 종교를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근데 쉽게 잘 바뀐 편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쉽게 바뀌는 편이에요. 네. 신념이 없었다 네, 정도. 신념이 좀 없었다. 내 신념이 그닥 강하지 않았었다. 아. 네. 내가 오케이. 이게 말씀해주신 네 곡 그 네. 우리 깜딩이의 DJ 깜딩이가 네, 플레이로 네, 시작해 보도록. 깜딩이 Let's go. Yeah. Shucks. Come on. We'd like to send a special congratulations to the Winan family, ladies and gentlemen, for coming up with such a great and important tune that we feel. BB and CC featured on this tune. They call it Addicted Love. This is our way of saying congratulations to them for the awards they won for this particular tune. We love the tune so much until we just had to say congratulations to them in this way with the help of a very fine and wonderful alto saxophonist.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ladies and gentlemen, as we welcome Miss Candy Dolfer.
She's mighty, just letting it all hang out. She's a brick house. I like Lady Stack, that's a fact. Ain't holding nothing back. Oh, she's a brick house. Well, put together, everybody knows this is how the story goes. She knows she's got everything that a woman needs to get a man. Yeah, yeah. How can she lose with the suit she used? 36, 24, 36. Oh, what a winning hand, 'cause she's a big house. She's mighty, just letting it all hang out. And she's a brick house. Oh, like Lady Stack, that's a fact. Ain't holding nothing back. Oh, she's a brick house. Yeah, she's the one, the only one, built like an Amazon. The clothes she wear, her sexy ways, make a old man wish for younger days. Yeah, yeah. She knows she's built
왜 이번엔 너가 먼저 얘기 안 해? 왜? 이제 뭐 슬슬 네. 지금 아까 음악 나오는 와중에 계속 네. 저한테 담배 피우고 싶다고 중간에. 담배 피우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음악 내고 노래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제가 또 나름 여러분들께 좀 좋은 바이브 바이브 그래 야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 말을 좀 하십시오. 네. 네, 그 실시간 저희 채팅에 되게 예민한 남자라서 이게 혹시- 저요? 네. 아니야. 지금 벌써 2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노래 들려주고 나서 네. 술 먹으면서도 네. 야 이 노래 들어봐. 어때? 아 노래 너무 좋지 않아? 근데 그거를 안 좋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그렇지. 왜냐면 자기 네. 취향이 아닐 수가 음. 있으니까. 근데 내가 딱 들려주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은 네. 제가 거기에 만족감을 좀 느끼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고 뭐 채팅도 없고 댓글도 없다.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이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각자 뭐 사정이 있겠지. 다들 바쁜가 보지 뭐. 지금 목요일 3시잖아. 얼마나 바빠. 네, 한창 이제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시간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음, 말랑말랑한 음악들로 네. 이렇게 실용음악과 준비를 하다가 또 한 번 준영이의 음악 인생의 챕터 3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 챕터를 사실은 나이니스트 씨가 억지로 좀 나눈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튼 챕터 3라고 한다면 네네. 저는 결국에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결국에 네. 입학을 하게 되고 네네. 저의 어떤 의사랑은 별 상관이 없이 재즈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는 네. 대로 그냥 네. 되는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재즈 퍼포먼스과에 들어가게 돼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그러게. 그냥 근데 나는 그게 실용음악과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물론 실용음악까지. 근데 교수님 생각이랑 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완전한 스탠다드 재즈를 고집을 했었던 거고 하하. 고집을 했었다기보다 네. 그 학습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이 학교가 이렇게 가야겠다는 거고. 보통 커리큘럼이라고 음, 하죠.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제 적응을 아예 못했죠. 왜냐면은 스탠다드 재즈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매력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실용음악과 준비를 하던 와중에 접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아니, 그때는 근데 듣긴 했었는데 네네. 이게 그게 있어요. 어떤 그냥 들었을 때 기분 좋다랑 와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와 어떤 인상이 깊은 네네.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후자에 있던 느낌이 없었어요. 어릴 때에는 그냥 들었을 때 뭐 어릴 때 뭐 마일즈 데이비스나 빌 에반스 같은 거 들으면서 네네. 유명하다니까 그냥 들어보면서 좋네. 재즈 굿. 약간 재즈 굿.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펑을 훨씬 더 좋아했었고 나는 뭐 이렇게 치면 역시 그루브가 나와야지 약간 여기에 미쳐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때는 네네. 그게 재밌었는데 들어갔다가 보니까 결국에 스탠다드 재즈를 이제 억지로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 네네. 제가 거기서 실망하게 된 계기는 이제 락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학교 분위기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락을 하는 사람을 진짜 멍청이 취급했어요. 진짜로 아예 그냥 멍청이 취급을 하는데 음악가가 아니야. 쓰레기 너 배제. 인간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 몰라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약간 뭐 넌지시 그런 걸 느낀 거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들어가서 배우긴 했는데 네네. 적응을 제가 못했고 그 20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네.
일단 학을 떼요. 그 학교 자체에. 그런 그 면학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선배들도 저를 좀 싫어했었고 어. 네. 관상적으로 제가 사회랑 잘 어울릴 수 없는 관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인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좀 뭐라 표독스러운 느낌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말라가지고 네. 싸가지가 너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하하. 네.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좀 못하고 네네. 갑자기 스탠다드 재즈 하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또 웃긴 게 그 2학년은 하드코어 메탈을 하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4명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그런 음악을 네. 하던 선배분들이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 형들도 정신머리가 없는 새끼들인 거지. 재즈 학교인데 왜 거기서 무슨 하드코어를 하고 있어. 하하. 네. 그러니까 좀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인데 네네. 결국엔 그 형들이랑 술만 먹다가 끝났습니다. 뭐 밴드를 같이 하거나 이런 아니. 거?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 학교 기억나는 게 네네. 뭘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형들이랑 놀고 그 형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네네. 그러다 끝났어요. 그러다 끝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때 제가 어떤 방황을 하게 되는데 네. 실용음악과를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실용음악과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인터넷으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음.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게 이제 밤섬해적단이라는 친구들이고 제가 그 밤섬해적단에서 밴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걔네는 음악을 왜 배워? 음악은 그냥 하는 거야라는 정말 그냥 그 근본주의적인 애들이었고 그렇군요. 이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원리 원칙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가치가 계속 상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벌었던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이 네. 아니 아르바이트도 전이제 그러니까 좀 여기가 복잡한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펑크 씬에 들어가게 됩니다. 펑크가 아니고 펑크죠. 네, 펑크. 네. 그 섹스 피스톨즈, 네. 카우치, 럭스, 그 펑크 씬, 네네네. 그 DGBD의 후예들, 네네. 스컹크 헬이라는 공연장. 그렇죠. 네. 펑크 하면은 이명박이 치를 떠는 큰 사건이 한번 큰 있었죠. 사건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MBC PD들이 음악 PD들이 난리를 치는 그런 장르에 네. 그 본 근거지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아하. 그때 당시에 명령 27호라는 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명령 27호. 네, 명령 27호. 이 명령 27호라는 밴드는 북한의 007 영화 그렇죠. 스파이물. 북한의 첩보 영화인데 그 영화가 명령 27호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다. 북한 제임스 본드가 네. 미국 승냥이들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무술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네. 첩보 영화인데 네네. 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도리어. 네. 그래서 그 미국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슬린 버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 버크라는 친구가 어릴 때 그걸 보더니 동양뽕을 맞아가지고 네. 한국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어.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그 친구를 중심으로 결성하게 된 밴드가 명령 27호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네. 제가 거기에 드럼으로 들어가게 돼서 활동을 하는데 네네. 이 장르 자체가 이제 펑크인데 네. 또 펑크 중에서도 그 펑크 장르가 되게 많이 갈리거든요. 무슨 뭐 네오 펑크가 있고 네. 또 무슨 뭐지 갑자기 팝펑크도 있고. 팝펑크도 있고 뭐 무슨 스케이트 펑크도 있고 네네. 무슨 펑크도 있고 포고 펑크도 있고 그죠, 뭐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락커빌리 계열에서 사이코빌리 계열로 갈라진 뭐 사이코빌리 밴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재밌게 했는데 이제 펑크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펑크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밴드랑 같이 공연을 하면서 또 펑크 씬이 하드코어 씬도 같이 묻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스트릿 하드코어 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저는
거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야 이게 진짜 음악이다. 학교에서 무슨 두비두 밥디리리리리 이렇게 재즈 야 이거 다 족가는 소리고 펑크다. 펑크다. 펑크가 나의 길이다. 아니 이렇게 연주를 좆도 못하는 애들도 음악을 하는데 음악은 원래 그런 자유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굉장히 또 거기서 또 한 번의 깨우침을 얻었지만 하지만 또 제가 준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네네. 그 재즈를 하면서 뭘 하면서 네. 심지어 그때는 제가 부천시에서 시향 재즈 밴드를 모집한다고 아, 그래서 지원을 해요. 네네. 되게 운 좋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재즈를 공부를 해요. 혼자서 뭐 하다가 대충 어떻게 비비적 해가지고 한 21살쯤부터는 강남에 있는 재즈 클럽에 가서 허. 일주일에 한 번 네. 연주를 해요. 40분, 50분 연주하면은 네네. 5만 원 받았습니다. 좀 많이 약한 페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했고 제가 무슨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재즈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네네. 진짜 그냥 운 좋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예 재즈 씬이랑 동떨어진 원래는 나이트 클럽을 하시던 사장님이 나도 이제 좀 멋 좀 부려보고 싶다 해서 재즈 클럽을 만드셨는데 아, 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땜빵으로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가서 1부, 그렇군요. 2부 해가지고 네네.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1부 끝나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네네. 너 그 나무막대 시끄러우니까 다른 걸로 치라고. 그럼 이제 또 그 붓이 있어요. 브러쉬. 브러쉬를 이렇게 쳐주고 거의 뭐 근데 시끄럽다고. 아니 시끄럽지 당연히 그 원래 음악은 대중을 위한 거지 네. 나의 에고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드럼 내가 졸라 빨리 칠 수 있어도 치면 안 됩니다. 재즈 클럽 가서는 죽딱 치고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브러쉬로 슬슬 해주면서 제일 유명한 노래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Fly Among the Stars 이거 하면은 이제 막 박수 나오고 술이 그날 또 잘 나가요. 그렇게 하면은 좀 말랑말랑해지니까. 양주를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갑자기 무슨 뭐 찰리 파커 막 뽀라빠바라바라바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재즈 클럽 왜 이렇게 구려 이러면서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모르겠고 많이 바뀌었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걸 하면서 또 다른 토요일 일요일에는 스컹크엘에 가가지고 그 찢어진 청바지랑 가죽 자켓에 찡 존나 밝히고 무슨 군대도 안 갔다 체인 막 달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그 탄약 벨트 이렇게 탄피 벨트 이렇게 탄피도 존나 커요 이게 스나이퍼 적용용이야 이게 뭐 그 탄피 막 내 거는 무슨 탄피고 해서 애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막 머리는 미친 놈들처럼 막 그거 어떻게 뭘로 세워야 잘 세워지느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이제 펑크 씬에서 어떤 문화가 좀 태동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모여가지고 그 DIY를 하면서 그렇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과정이 스컹크 헬이라는 그 공간에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물론 마탱이 간 새끼들도 많았는데 돌이켜 보면 추억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학교 주변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너 음악 커리어 끝난다. 너 좆된다. 하지 마라. 근데 또 하면 너무 재밌어. 근데 나도 이제 머릿속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계속 여기서 펑크질 하다간 좆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당연히 그렇지. 주변에서 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또 재즈씬 가면은 내가 너무 비루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또 주인이 와서 씨발 내가 부수로 하랬지. 야 그거 막대기로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네. 저는 좀 갈등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면서 또 만나게 된 밴드가
블라방스타 소시지 클럽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군요. 그러니까 명륜 27호를 하면서 네네. 블라방스타 소시지 클럽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블라방스타 소시지 클럽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세 명은 다 그냥 미대생이에요. 아 그런가? 그렇죠. 예, 옛날에 네.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카를로스가 자체가 원래 미술 학도고 그렇죠. 지금도 네, 전시 계속 하고 계시고 작가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남 웃겨 보려고 이렇게 대충 만들었는데 그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첫 공연을 보고 너무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라방스타 소시클럽 저는 명령 27호로 해가지고 네. 둘이 같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좋다. 나를 근데 조카를로스한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나를 써라. 나를 써라. 그때 당시에 그 드럼 포지션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드럼도 아예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기타랑 네. 베이스랑 네. 퍼커션밖에 없었는데 그랬군요. 네, 네. 나를 멜로디언으로 넣어라. D를 쳤죠. 네, 네. 그래서 조카를로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밴드 두 개를 그때부터 좀 문어발 밴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요일은 펑크 씬 가가지고 네, 깝치고 네. 또 다른 데는 저기 또 바다비라고 그런데 네. 뭐 쌈지 이런 데 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쌈지 뭐 좀 말랑은 아니고 조금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작가스러운 공간, 작가스러운 공간들, 예술을 사랑하는 공간, 그 펑크 그 불량배들 모여 있는 그런 말고 훨씬 더 예술을 사랑하는 공간 그런 데서 이제 불나방들 공연하고. 근데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는 저기 강남 가가지고 브러쉬 가서 붓질 좀 하다가 양주 먹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플라이미 투더문이랑 오텀 리브스 해주고 5만 원 받고 그 5만 원 받으면 이제 그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계정 24,000원 한 달에 24,000원 맞다. 그때 와우 있었다. 네, 그거 하고 뭐 저기 담배값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군요. 20살 때 네. 초반에. 네. 근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저에게 너무 귀중한 시간들이었고 네, 네. 그때 들었던 노래들도 네.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네. 제가 준비를 해서 그때 그 바이브를 느낄 수 있는 홍대에 신문지 깔고서 잠을 자도 되는 그 시기의 음악들. 일단 첫 번째 노래는 제가 활동했던 명령 27호에 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노래를 하나 가져와 봤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데드 케네디 음. 나치 펑크 퍽 옵.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제목부터. 폴리티컬 커렉트한 제목까지 이렇게 그 맞아. 그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런 거에도 사람들 신경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20대 초에는 네. 애들 다 막 비건하고 뭐 애니멀 리버리티해서 막 동물 인권 이런 거를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그때는 애들이 깨어 또 있었다기보다 지금이랑 또 좀 다른... 빨랐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데드 케네디 같은 경우에 이름이 일단 케네디 데드 죽은 케네디인데 나치 펑크 퍽고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노래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스튜덕트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밴드죠? 네, 더 스튜덕트. 저도 라이브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분들이 어딘가에서는 공연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밴드가 그때 당시엔 되게 많았어요. 잠깐 이름 날렸다가 사라진 밴드들. 이분들이 근데 명곡을 하나 남기고 갑니다. 네. 전두환을 석방하라.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네네. 2023년에 전두환을 석방하라는 노래가 나오면 끝납니다. 그 사람 그냥 커리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엔 저게 됐어요. 저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저게 나와도 그리고 심지어 저 노래는 마지막에 그냥 다 죽어라라고 해요. 그냥 전두환을 석방하는 것 자체가 약간 비트는 느낌인데 요즘은 사실 비트는 것도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네.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비슬라를 제가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데 아니면 어디서 틀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 다양성을 네. 존중을 해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네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 쇼의 호스트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아 저요? 네, 저랑 상관이 없고 네. 이 세 곡을 한번 네네. 들어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역시 펑크는
노래가 짧아서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예. 뭔가 패스트푸드 같달까. 요즘 같이 틱톡 시대들에게 펑크 붐은 다시 온다. 예.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벌써 마지막 곡 한 곡을 냅두고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네.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뭐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 뒤에도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네 1시간 반으로 압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파란만장한 네. 음악 인생. 지금도 계속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네. 저에게 이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1대1 프라이빗 강의 네. 클래스 10이 네, 클래스가 이제 삶의 흥미로운 순간들, 지점들, 삶의 변곡점 이렇게 네. 해서 네. 제가 판매할 예정이니까 네. 좀 많이 기다려 주시고 네네. 오늘 그래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평상시에 제가 어딘가에서 못 들었던 음악들을 좀 많이 틀어가지고 네. 저 또한 평상시에 잘 못 들었었던 음악들을 셀렉트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개인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저 마지막 그 남은 곡 소개 한 번만 네, 살짝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제키 맥린이라고 색소포니스트인데 잭나이프라는 노래 한번 가져봤습니다. 잭나이프. 네. 네. 그 마지막 곡은 지금 음. 아직 주무시지는 않고 계신데 마지막 곡 하나만큼은 또 이제 DJ 깜딩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월드페 내년 월드페는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DJ 깜딩이 렛츠 고.
다음 달에 보제. 고맙대. 고맙대. 고맙대.